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엑셀 마지막 강좌죠. 7장 개발 도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발 도구 안에는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 그리고 XML을 다루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매크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사기록표 워크시트에서 행 높이를 19포인트를 지정하고 셀 내용이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하는 맞춤이란 이름의 매크로를 만들고 이 통합 문서에만 저장하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인사기록표 시트에서 개발 도구 메뉴를 누르고 매크로 기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맞춤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 이 통합 문서에 저장하라고 했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가 문제에서 지시한 이 통합 문서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부터 매크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행 높이를 19포인트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죠. 홈 메뉴를 누르고 서식에 행 높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 높이 19포인트를 주고 확인을 누르고 셀 내용이 가운데 맞춤되는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죠. 가운데 맞춤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매크로가 완성이 되었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지시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매크로 만들었죠? 일단 다음 문제 풀기 전에 개발 도구 매크로 메뉴를 선택하면 방금 만든 맞춤 매크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칠 때는 매크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두 번째 문제, 판매 내역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 셀에 회계 표시 형식 및 평균 초과 규칙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만드는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판매 내역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하라 했죠. 개발 도구 메뉴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주고 현재 통합 문서 기본값이니까 그냥 처리되어 있는지만 확인만 합니다. 확인. 자, 그리고 회계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죠. 홈 메뉴를 누른 다음 표시 형식에 회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균 초과 규칙을 적용하는 했는데요. 이 평균 초과 규칙은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에 평균 초과 규칙이 있습니다. 평균 초과 규칙, 다른 기본 설정은 그대로 두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로 적용할 서식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었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만들어졌거든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줘야 합니다. 자, 그럼 매크로 메뉴를 눌러보면 어떤가요? 서식 매크로도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모두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부동산 임대 워크시트에서 평균 초과라는 이름의 단추를 B2셀에 삽입하고 이 단추에 서식 매크로를 지정하시오. 조금 전에 만들어둔 매크로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하지만
단추라고 하는 컨트롤 서식에 매크로를 지정해서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매 내역 워크시트에 판매 내역 워크시트 부동산 임대 워크시트였죠. 부동산 임대 워크시트 B2셀에 단추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이 첫 번째가 단추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에도 있죠. 워크시트에서 사용하는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 VBA 폼창에서 사용하는 컨트롤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B2셀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B2셀 안에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이 대충 이렇게 사각형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마우스를 놓는 순간 매크로 지정 상자가 떴죠. 여기에 서식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존 이름은 이렇게 지워주고 평균 초과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면 단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만 만들고 매크로만 지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부동산 임대 워크시트 D2에 있는 단추에 맞춤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D2셀에 있는 가운데 맞춤이라는 단추가 보이시죠? 여기는 아직 매크로가 지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자, 단추에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매크로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고 맞춤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맞춤 매크로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단추에 맞춤 매크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풀면 되죠. 자, 그럼 매크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임대료에 평균 초과 매크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평균 초과 매크로, 이 전체 월 임대료에서 평균을 초과한 셀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었죠. 그리고 회계 형식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 면적에 가운데 맞춤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홈 메뉴를 눌러보면 가운데에 맞춤은 되었죠. 하지만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에 맞춤이 되었지만 실제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매크로의 옵션과 저장하는 방법, 매크로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문제,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엑셀 설정을 변경하시오. 개발 도구 메뉴에 매크로 보안, 모든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옵션 문제입니다. 6번 현재 통합 문서를 부동산 임대 파일이라는 이름의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매크로를 포함한 문서는 그냥 엑셀로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파일 형식을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엑셀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주고 문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했죠. 부동산 임대라고 입력하고 저장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양식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견적서 워크시트에서
스핀 단추를 변경하여 D5셀의 값이 1에서 50 사이의 수로 5씩 증가하도록 변경하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을 하라고 했죠. 문제가 필요하시다면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견적서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해보면 현재 이 견적서 시트에 이런 모양이 바로 스핀 단추입니다. 자, 이 스핀 단추를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스핀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트롤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서식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 아까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뭐였느냐면은 이 D5셀의 값이 지금 이 스핀 단추를 눌렀을 때 D5셀이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D5셀의 값이 1에서 현재값 1에서 현재값 0이네요. 예, 최소값 1에서 최대값 50 사이에 최대값 50 사이에 5씩 증가하도록 증분 변경 5씩 증가하도록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값을요? D5셀을 이렇게 셀 연결해 주게 되면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D5셀의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최소값 1에서 최대값 50, 1에서 50까지 5씩 증가하도록 D5셀의 값을 변경하라고 했죠. 확인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면 자, 어떤가요? 이렇게 5씩 증가하죠. 감소하죠. 바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스핀 단추를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콤보 상자를 변경하여 E19에서 E23셀의 범위를 입력 범위로 설정하고 목록 표시 줄수를 5줄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시오. 매출 현황 시트를 선택해 보면 지금 콤보 상자가 바로 이 지금 개체가 콤보 상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컨트롤 서식 상자를 엽니다. 이때 입력 범위는 문제에서 제시한 이 19셀에서 이 23셀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 19셀에서 이 23셀 범위를 입력 범위로 줍니다. 그리고 목록 표시줄의 줄수를 5줄로 변경하라고 했죠. 자, 5줄로 변경합니다. 아까 스핀 단추의 문제처럼 셀 연결에 대한 문제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따로 셀 연결할 필요는 없이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 처리하는 방법이죠. 거래처에 콤보 상자를 눌러보면 바로 어떤가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의 마지막 문제 XML 문제입니다. 1번 주소록 워크시트에서 기존 XML 맵을 사용하여 XML 요소를 현재 통합 문서에 매핑하시오. 그런 다음 현재 워크시트를 주소록 XML이라는 이름의 XML 데이터 파일로 문서 폴더에 내보내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록 시트를 선택하고 개발 도구 메뉴의 원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XML 원본이라고 하는 작업창이 떴죠. 자, 그럼 오른쪽 XML 원본 작업창에서 학번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요소 매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워크시트에 있는 학번 여기 머리글이죠.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이 필드명과 이렇게 선택해 줌으로 해서 XML과 워크시트에 있는 학번이 매핑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매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을 직접 끌어서 워크시트에 있는 이름 셀, B셀에 이렇게 끌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매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연락처에 요소 매핑, 연락처, 필드명. 자, 매핑을 했더니 지금처럼 필드 이름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죠. 자, 입하길도 오른쪽 눌러 요소 매핑 입하길 이 셀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매핑은 끝났고요. 이 시트를 주소록 XML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내보내라고 했죠.
개발도구 내보내기. 문서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주소로 XML 그리고 내보내기 하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엑셀 개발 도구까지 해서 전체 7장을 모두 풀어봤는데요. 익숙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처음 다뤄보는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풀이를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시간 안에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익혀지게 될 겁니다. 자, 모두 자격증 취득하시고요. 수업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